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현재 정파를 떠나 모든 커뮤니티마다 가스비, 난방비가 너무 올랐다는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적게는 30-40%, 많게는 2배까지 올라서 관리비 폭탄 맞았다는 글이 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우성에 비해서는 관련 기사가 너무 적게 나와서 이게 공론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나오고 있는 기사를 봐도 왜 이렇게 올랐는지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지금 이유를 모른 채 작년에는 12만원 내다가 올해는 2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에 민주당은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급등한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도 정부는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입니까? 정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했지만 올해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밝히며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에는 여전히 귀를 막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부자 감세 정책에만 골몰하지 말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소위 이 측들은 이게 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다. 문재인 정부 때 가스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은 게 누적되어 오다가 한 번에 올라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돌리면 가스가 나오나요? 전기가 나오죠. 탈원전 정책과 가스랑 무슨 상관입니까? 정말 대단한 지능이에요. 범접할 수가 없어. 우리의 가스 요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되어 있으니까 자, 네이버에서 그 가격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의 천연가스 국제 가격 추이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에는 5달러에서 쭉 빠집니다. 그러다가 2018년 가을에 다시 5달러까지 오르다가 다시 빠집니다. 계속 빠지다가 2020년 겨울에는 2달러 초반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2021년 들어서 다시 오르다가 2021년 가을 6달러를 찍습니다. 그런데 다시 2021년 겨울에는 3달러 선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2년 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죠. 그래서 그때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제 가스 가격은 폭등해서 10달러를 찍습니다. 큰 폭으로 출렁거리다가 지금은 3달러로 내려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반복적인 패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 정도에 가장 높게 가격이 형성되다가 정작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에는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2018년 가을에 치솟다가 겨울에는 떨어지고 2019년도에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비슷합니다. 그죠? 그리고 2021년 가을에 폭증하다가 겨울에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을에 가스를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월 달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러시아가 개입돼 있으니까 각 나라들이 미리 조기에 가스를 확보하려고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몰려서 4월부터 폭등하기 시작해서 9월에 정점을 찍습니다. 10달러까지 찍었던 가스 가격이 지금은 3달러로 내려와 있지만 우리는 요때 산 가격으로 지금 겨울을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제 가스 가격 때문만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10달러를 찍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가스비를 전년 대비 15%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가스비를 전년 대비 37.8%를 올렸습니다. 국제 가스 가격, 이 외부 조건이 비슷했는데도 2012년과 2023년의 가격 인상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현재 프랑스 정부는 15% 이상 가스 가격 올리지 말라고 강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7.8%를 올렸다. 자, 이러한 정보를 놓고 봤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올리지 않았던 요금이 누적돼서 지금 올린 것이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고 지금의 가스비 폭등 폭은 전례가 없었고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라고 봐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 정부도 프랑스도 같은 조건에서 15%만 올렸는데 윤석열 정부만 37.8%를 올렸습니다. 이것을 단순 정책 실패, 무능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격차입니다. 혹시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빌미로 서민을 등쳐먹으려고 작정한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윤석열은 스위스를 방문 중이고 그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윤석열은 다음과 같은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스위스 동포사회는 이미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1919년 어느 익명의 한국인이 스위스 일간지 기고를 통해 유럽에서 대한독립의 기치를 높였다. 자, 여기서 스위스 일간지에 기고했다는 익명의 한국인은 바로 독립운동가 김규식 임시정부 부주석입니다. 1919년 당시 김규식 부주석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한국 독립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 공고서를 제출했으나 세계 열강들로부터 끝내 외면당합니다. 이에 각국 원수들과 정부 그리고 각국 신문사에 이를 배포하여 한국민들의 주장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윤석열이 언급한 스위스 일간지 기고였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김규식 부주석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익명의 한국인 이렇게 칭했던 겁니다. 이것은 분명 일하는 적이다와 같은 즉흥 연설이 아니라 준비된 연설문을 그대로 읽었던 겁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김규식 부주석의 이름을 거론하기 싫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친일 역사관에 쩌들어 있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족적 행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라스뉴스! 어제 동아일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428억 뇌물을 받기로 약정한 것을 승인했다는 그런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 검찰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말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준 금품 외에도 자신의 김만배의 지분을 절반 정도 제공하겠다. 그리고 유동규가 이 제안을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라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런 내용이 있다면 김만배가 하다못해 검찰에서 최근 말을 바꿨다든지 새로운 녹취록이 나왔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 논할 수가 있지. 이건 뭡니까? 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검찰이 이렇게 생각하신답니다. 표현의 자유는 있으니까 마음껏 쓰세요. 그래도 피의 사실을 공표했으니까 깜빵 가야지. 자, 이것은 과거 그분 타령의 발단이 되었던 2021년 10월 9일자 동아일보 단독 보도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 라고 김만배가 말했다는 2년 전 기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배임으로 돌아가더니 이제는 계속 돌아다니다가 2년 전 기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유동규가 이렇게 보고했다더라. 유동규가 그렇게 들었다더라. 이 내용이 살짝 첨가가 된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설날 밥상에 올리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작성한 우려먹는 기사에 불과합니다. 마치겠습니다.